네, 안녕하세요.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예치과병원의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그 임플란트 하시는 과정 중에서 뼈이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는 뼈이식이 꼭 필요하냐? 그거는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가 있고 당연히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뼈이식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년 이후에 이를 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잇몸이 안 좋아져서 이를 빼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럴 때 얘기 많이 들으시는 게 잇몸뼈가 다 녹아서 이가 흔들리네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이를 빼시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녹은 잇몸뼈를 보충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회복을 시켜줘야지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많이 뼈이식이 좀 필요합니다. 위에 어금니가 이 정도 있다 보니까 광대뼈 바로 밑에 우리가 보통 상악동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쪽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이 상악동이 텅텅 비어 있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그냥 심게 되면 상악동을 뻥 뚫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뼈이식을 좀 하게 되고, 특히나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광대가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이 완전히 넓게 비어있는 부분도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쪽 부분에는 뼈이식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뼈가 충분하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옆에 있는 치아들이 뼈 높이가 이 정도쯤 되는데 이가 이쪽에서는 여기서부터 이빨이 시작이 되고 이쪽에서는 여기서부터 이빨이 시작되니까 모양이 너무 이상해지겠죠. 뼈 레벨이나 높이나 이런 것들을 주위에 있는 인접치랑 맞추기 위해서 또 뼈 이식이 필요할 수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뼈 이식을 안 해도 될 때는 어떨 때가 안 해도 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뼈가 녹아서 이를 빼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웬만하면은 앞쪽 부분 치아들은 뼈 이식을 좀 잘 안 하고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가 부러졌다거나 아니면은 충치가 너무 심해서 이를 빼야 되거나 이럴 때는 잇몸뼈가 녹아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임플란트를 심으셔도 가능합니다. 특히나 그런 경우에는 발치하고 바로 이를 심는 발치 후 즉시 식립이라는 방법도 가능하세요. 앞니 부분은 또 뼈이식이 좀 필요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왜 그러냐면은 앞니 부분 쪽은 뼈가 되게 얇아요. 뼈가 되게 얇다 보니까는 임플란트를 그냥 심으면 이렇게 삐져나오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뼈를 좀 두껍게 만들기도 하고 모양을 좀 잡기 위해서 뼈이식이 좀 필요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뼈이식을 할 때 사용되는 뼈는 어떤 뼈냐? 제일 좋은 뼈는 내 뼈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 자가골이 제일 좀 좋아서 옛날에는 자가골 이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 뼈를 딴 데서 뜯어오는 방법들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사실 그렇게 자가골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환자분들이 너무 싫어해요. 임플란트 내가 여기 수술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다른 데를 또 뼈를 뜯기 위해서 수술을 한다고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싫어하고, 두 번째로는 요즘은 조직은행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되는 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한테 쓰기에는 동종골이 가장 좀 좋긴 한데 가격도 조금 좀 비싸기는 하겠죠. 세 번째로는 이종골이라는 게 있어요. 이종골은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닌 다른 종류, 주로 사용하는 게 송아지라고 그래서 대부분 무균실에서 키우는 송아지들이 있어요. 제대로 된 조직은행이면은 태어날 때부터 무균실에서 키우는 송아지들이 있고 그 송아지들을 보통 한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희생을 시켜갖고 거기서 여러 가지 조직들을 채취를 해서 이제 사람한테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체에서 뼈를 좀 골조직을 얻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제일 좀 꺼리는 게 감염의 유무가 사실 제일 꺼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병이나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체크를 하지만 모르는 질병 같은 게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합성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거죠.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체로 해서 만들어서 제공되는 그런 조직들이 있어서 합성골을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합성골의 장점은 말 그대로 깨끗하다는 거, 그리고 뭐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무한정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는 좀 있겠지만은 일단은 비용적인 부분이 제일 좀 큰 문제예요. 이게 채취하는 것보다 만들어내는 게 더 이제 힘들고, 이 송아지뼈가 진짜 나랑 같이 계속 가는 거야 평생? 아니면 뭐 저 사람한테 기증받은 골조직이 나랑 평생 가는 거야?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뼈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가 반복이 됩니다. 결국에 나중에 지나면은 없어져 버립니다.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그냥 다 새로운 뼈로 대체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임플란트 뼈 이식 수술을 하다가 보면은 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수술할 때 이렇게 오픈했을 때 거기에 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나, 특히 입안은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게 항상 침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침 속에는 균들이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염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안타깝게도 힘들게 뼈 이식을 했지만 그걸 다 긁어내고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걸 확인하고 다시 뼈 이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거나 이런 방법들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네, 한번 실패했으니까 이제 불가능해, 이런 거는 아니니까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으시고, 임플란트 하실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뭐 상악동 거상술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 수술을 위한 뼈 이식 중에서는 제일 난이도가 있는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는 좀 잘 알아보시고 경험이 많은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안전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뼈 이식할 때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연세 있는 분들 중에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이 골다공증 약은 뼈에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랑 또 그게 궁합이 좀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내과 가셔갖고 내가 임플란트를 해야 되니까 약을 좀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골다공증 약 중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 이제 뼈의 대사를 방해를 하고, 그럼 임플란트도 뼈에 붙어야 되는데 이 약물이 뼈의 대사를 방해하다 보니까 임플란트가 뼈에 안착되는 것, 뼈랑 붙는 것들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약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치료 기간은 뼈 이식이랑 임플란트랑 같이 하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뼈 이식만 먼저 하시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의사들마다 굉장히 얘기하는 것들이 좀 다양하게 틀릴 수가 있는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얘기하시는 경우가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이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좀 짧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분들 굉장히 급하시잖아요. 빨리빨리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은 없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6주, 한 달 반에서 8주, 2달 정도를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2달 있다가 굳이 제가 임플란트를 심는 이유는, 보통 새로 이식된 뼈가 어느 정도 굳는데 6주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6주, 한 달 반 정도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린다 그러면 2달, 8주 정도를 기다렸다가 이제 저는 임플란트를 좀 심고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굉장히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 실력들도 좋고 손기술도 또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하긴 하지만, 너무 어려웠거나 이런 것들은 실패할 확률들도 조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들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